아이가 놀다가 팔꿈치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사실 굉장히 암담해요. 팔꿈치 탈구는 비교적 쉽게 정복이 돼서 꼭 응급실 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이제 급하게 아이팔을 이렇게 잡아채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되죠. 쉽다, 정확하다. 유익하다, 낭만 낭만 닥터스. 육아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철렁이는 순간 중 하나가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할 때죠. 어디 부딪혔나? 팔이 왜 저러지? 병원에 가야 하나? 이런 걱정들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한쪽 팔을 안 움직이거나 팔을 쭉 늘어뜨리고 서 있으면 부모들의 마음은 정말 철렁. 아이가 평소답지 않게 갑자기 울면서 한쪽 어깨를 늘어뜨린 채 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엄마 아빠 손을 갑자기 잡지 않으려고 하고 간식을 줘도 팔을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종종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흔히 있는 일인데요. 5세 미만의 아이들, 특히 2에서 4세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팔꿈치를 이루는 뼈 중에 요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요골. 팔꿈치 바깥쪽에서 빠지는 현상으로 소아 팔꿈치 탈구 또는 요골두 아탈구라고 합니다. 뭔가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건 아니고, 팔꿈치 관절은 상완골, 척골, 요골이 모여 이루는데, 소아 팔꿈치 탈구란 이 요골두를 둘러싸고 있는 윤상인대의 아탈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팔꿈치 탈구는 상완골과 척골 사이의 탈구를 의미하고 진짜 심각한 거죠. 그렇지만 소아의 팔꿈치 탈구라는 건 요골 부위의 아주 조그만한 인대 부분에서 얘가 쓱 하고 빠지는 거예요. 조그만한 인대에서 조그만한 요골 대가리가 쭉 빠지는, 정확한 의미에서는 팔꿈치 탈구는 아니고요. 윤상 인대가 튼튼해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5세 이후에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성숙한 인대가 성숙하기 전까지 자라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거지,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없고요. 5 내지 39% 환아에서는 뭐 재발한다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 어른들처럼 또 그 재발이 됐다고 나중에 관절염이나 장기적으로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이런 거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자주 빠진다 싶으면 정복술을 하고 나서 2에서 3주 정도 깁스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가 놀다가 팔꿈치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사실 굉장히 암담해요. 팔꿈치 탈구는 비교적 쉽게 정복이 돼서 꼭 응급실 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그 사탕 같은 거를 아파하는 쪽 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올려봐요. 자, 이거 가져봐 하는데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뚝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계속 무서워서 안 올리는 애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팔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진통제를 좀 하나 먹이고 다음날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해보고 싶으면 엑스레이 검사 정도는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봤을 때 아이 팔이 좀 부자연스럽게 꺾였거나 많이 부어있거나 통증을 너무 심하게 호소하거나 멍이 들은 게 보인다면 꼭 응급실을 가셔야 되고, 골절 같은 것도 의심은 해봐야 되겠죠. 요즘 유튜브 보면 팔 맞추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많던데 그거 보고 따라 해도 될까요? 그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엑스레이라는 거를 검사를 하고 다른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배제를 한 후에 저희가 정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한다거나 하면서 이제 팔을 넣는 건데, 안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돌려서 막 그런 여러 가지 정복 방법이 있는데, 그건 정말 골절이 없거나 살짝 빠졌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집에서 확신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집에서 임의로 비틀거나 꺾거나 당기거나 정복을 하면 안 되고요.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혈관이나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하는 걸 따라하는 것도 위험하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일단은 가장 좋은 소아 팔꿈치 대처법은 집에 있는 수건을 이용해서 아이팔을 삼각건처럼 감싸서 지지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도 불편해하지 않고 차분히 병원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팔꿈치 탈구를 의심해봐야 되나요?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소아 팔꿈치 탈구를 의심해 보세요. 갑자기 팔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팔을 이렇게 힘없이 쭉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팔을 쓰려고 하지 않고 다른 쪽 손으로 아픈 팔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팔꿈치 부위를 만지면 자지러지게 울거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겉으로 붓기나 멍이 드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행동만 봐도 분명한 이상 신호가 좀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 팔을 손수건을 이용해서 삼각건처럼 감싸서 지지해준 상태로 병원에 가야 되는 거네요. 아이들이 팔이 잘 빠진 상황이나 어떤 동작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이제 급하게 아이팔을 이렇게 잡아채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 그네놀이 해줘 엄마 손 아빠 손 잡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잘 빠지고 또 애들끼리 침대나 거실에서 뒤엉켜 놓을 때 팔이 뒤쪽으로 간 상태에서 한 바퀴 방바닥을 구를 때 소파나 침대 같이 높은 곳에서 뛰어낼 때 이때 손을 짚으면서 아타골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정말 이유도 원인도 다양한데 네. 육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계속 다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죠.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좀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준비하고 마음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가능성들이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의 팔을 잡고 움직일 때는 좀 부드럽고 팔꿈치가 당겨지거나 꺾이지 않게 해야 하는 걸 유념해 주신다면 소아 팔꿈치 아탈고는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 듭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아이들이지만 안 아프고 자라는 게 모든 부모님들의 큰 바람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이가 갑자기 한쪽 팔을 못 쓰고 한쪽 어깨가 쭉 늘어져 보이거나 팔꿈치 주변을 만지면서 심하게 아파하고 운다. 절대 집에서 유튜브 보고 따라서 아이 팔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임의로 집에서 정복수를 시행하다가 팔꿈치 성장판이 손상된다면 팔꿈치 성장판은 뼈가 원래 형태에 가까워지는 재형성 능력이 떨어지므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정형외과나 소아과에 방문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빨리 하고 골절이나 다른 이상 증상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정복하고 난 뒤에도 아이가 팔을 잘 사용하는지 통증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추가적인 깁스 치료 없이도 바로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절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 팔을 손수건을 이용해서 삼각건처럼 감싸서 지지해 준 상태로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혹시 엑스레이에서 진단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해서 골절 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아 팔꿈치 탈구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걱정되실 텐데요. 이 영상이 그런 순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